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 기능사 필기시험 예상문제 2회에 와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목의 츠가 생장을 억제하여 정화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벼가지 생장이 하지 않고 바른가지 정화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신입니다. 그냥 이대로 암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목의 층아 생장을 억제하고 정아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옥신입니다. 묘목의 굴치 시기로 가장 좋지 않은 때는 네, 정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비 오는 날 굴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흐린 날, 바람 없는 날, 잎의 이슬이 마른 새벽 이런 때가 굴치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굴치하기 좋지 않은 시기는 비 오는 날입니다. 비바람이 심할 때나 또는 아침 이슬이 있는 날은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이슬이 마른 그때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죠. 묘목 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해에 약한 유면은 운가식을 한다 그랬죠. 추위에 약한 그런 어린 묘는 우물지에서 가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가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선묘 결속된 묘목은 즉시 가식해야 한다. 그래서 굴착해가지고 다른 묘들과 함께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묘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거 있죠? 이런 묘목은 즉시 가식해지는 게 좋습니다. 지제부는 낮게 묻어 이식이 편리하게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지제부가 무엇이죠? 예, 나무가 이렇게 그 묘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하고 묻힌 자리, 뿌리가 이렇게 있죠? 요 땅하고 닿은 자리, 여기가 뭐냐면 이게 지제부예요. 근데 이걸 파가지고,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이 나무를 파가지고 물을 때는 여기가 지제부라면 이 지제부 속이, 지제부가 땅으로부터 약 10cm 정도 들어가는 요 깊이로 깊게 묻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낮게 문다는 틀린 것이에요. 예, 지제부가 약 10cm 정도 묻힐 정도로 깊게 묻어준다. 예, 지제부가 10cm 이상을 묻히도록 깊게 가시간다. 지제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뿌리죠. 그래가지고 요 흙하고 묻힌 자리 경계선 여기가 지제부예요. 흙하고 묻힌 자리. 그 묻힌 자리가 땅속으로 약 10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가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술량률이 80%고 발화율이 90%인 정자의 효율은 그랬습니다. 술량률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자로 쓸 수 있는 총량에서 정자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이 8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80% 중에서도 발화율은 또 실제로 싹이 난 거는 90%예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 발화율의 정자 효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량 대비로 하면요. 8, 9, 72, 72%죠. 예, 72%만이 발화의 효율을 가진 것입니다. 총량 대비로 하면요. 그래서 80% 곱하기 90%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은 신량률 곱하기 발화율을 곱해서 100으로 나눈 거. 그래서 72%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은 수병은 그랬어요. 바이러스로 발병하는 수병이 많지 않아요. 거의 나온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모자이크병입니다. 이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수병은 모자이크병이다. 자, 모자이크병은 거의 유일하게 바이러스에 발병하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청변병, 걸치한 나무 횡단면의 겉부분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청색이나 흑색, 갈색으로 변해서 외관이 크게 손상되는 것인데 이거는 뭡니까? 청변 곰팡이 포자에 의해서 번식되는 것입니다. 뿌리옥병,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건 세균성 박테리아죠. 볼마름병, 식물성 병원 세균, 이건 세균입니다. 그래서 뿌리옥병이나 볼마름병은 세균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세균. 청변병은요. 청변 곰팡이. 모자이크병은요. 바이러스. 네. 6번입니다. 성숙한 인분을 대상으로 벌채를 실시할 때 모수가 되는 인목을 산생시키거나 군상으로 남겨서 갱신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게 하고 그 밖의 인목은 개발하는 갱신법. 자,
자, 잇목을 산생시킨다. 이 산자는 흩은다는 말의 산자죠. 그래서 한 100평에서 150평 규모로 여기 한 그루 남기고 또 저쪽에다 이렇게 해서 한 그루 남기고 이런 게 산생이죠. 그러면 군상은요. 군생 또는 군상은 이런 것을 몇 그루 정도, 너댓 그루 정도를 여기다 남기고 이렇게 너댓 그루 정도 또 여기도 예, 한 쿤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군생 또는 군상으로 남긴다 이런 말을 하죠. 개벌한다는 거 보니까 싹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비워버린다. 이런 게 무슨 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모수작업법이에요. 이 모수작업법에서 좀 더 그루를 많이 남기는 것으로 계산하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에, 뭐 보잔목국이 된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떻든 묻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모수작업법을 묻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물을 대상으로 걸쳐일치할 때 모수가 되는 모수가 되는 어미모자를 쓰죠. 예, 예. 큰 나무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나무, 큰 나무를 이렇게 뚠뚠은 또는 몇 개씩 군상으로 남겨서 갱신에 필요한 그것이 이제 종자를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갱신법은 모수작업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호잡목법은 모수작업법과 유사한데 모본수를 모수작업법보다 본수를 좀 더 많이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호잡목법입니다. 보속작업은요. 일정한 양을 매년 몇 톤씩을 그 숲에서 거둬들이는 거 이걸 보속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연구의 그런 그 수확을 해내는 거. 그 다음에 택벌 작업이라는 거 뭡니까? 그렇죠. 일정한 숲을 일정한 모양으로 가꾸고자 해요.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2년생의 키 얼마 정도, 여기는 뭐 5년생의 키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웃자란 놈이 있다든가 죽은 놈이 있다든가 뭐 이럴 때 그것만 택해서 빼버린 겁니다. 벌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택벌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령의 인목이 각 연급별로 나이별로 비교적 동일한 면적을 차지해 자라고 있는 숲을 대상으로 해서 숲의 모습을 영구히 유지해 나가면서 소수의 성숙목을 베어내고 예, 완전히 큰 몇몇을 베어내고 동시에 불량한 유목, 죽은 거 이런 걸 제거해서 숲을 일정한 형태로 가꿔준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형태를 벗어나는 것을 베버리는 것 이런 것을 택벌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자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정자 수득률. 수학을 했어요. 근데 정자로 쓸만한 것이 그 율이 얼마나 되느냐. 즉, 총 수확률 중에서 정자 가는 그 정자에 차지하는 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그러면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가 정자 수득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정자 수득률을 보면 가래나무가 50.9%로 가장 높고요. 잣나무가 12.5%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래나무, 박달나무, 벚나무, 잣나무 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소나무류의 목질부에 기생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자체적으로 이동 능력은 없어서 매개충인 수염 하늘소에 의해서 전파된다. 자, 자기 자신은 옮겨 다닐 그 이동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얹혀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 소나무 재선충이죠. 소나무 재선충을 한번 보면요. 크기가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 나무 조직 내의 수분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버린다. 이 수관을 막아버려서 그 목관을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그렇죠. 나무 쪽에서 뿌리로 또는 뿌리에서 나무 쪽으로 올라가는 모든 관을 막아버리는 이동 통로를. 그래서 나무를 죽게 하는 해충이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얘는 혼자 다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에 묻혀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소나무 잎녹병의 중간 기주가 아닌 것은 소나무 잎녹병은 중간 기주가 황벽 참치 잔대입니다. 이런 나무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매개로 해서. 아닌 것은 송이풀이 아닙니다.
소나무 잎록병의 중간 기준은 황병나무, 참치, 잔대입니다. 소나무 잎록병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하얗거나 또는 황색이라든가 이런 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잎록병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나무 잎 중간 기준은 황병나무, 참치, 잔대가 중간 기준입니다. 이 중간 기준을 매개로 해서 옮기는 것이죠. 뛰어난 번식력으로 인하여 수목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는 동물은 눈에 들어왔죠? 들쥐입니다. 얘들이 이제 이가 나니까 그렇죠. 이 나무 밑에서 갉아가지고 수목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는 동물입니다. 들쥐입니다. 내화성이 강한 수정으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내화성은 뭡니까? 불에 견디는 힘이죠. 산불 났을 때 내화성이 약한 것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내화성이 강한 수정으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그렇죠. 삼나무, 농나무, 소나무 이러한 나무들은 내화성이 약해서 가장 먼저 해를 입습니다. 내화성이 강한 수종으로 짝지지 않았단 말은 내화성이 약한 식물은 그런 말이죠. 수종은 그런 말이죠. 삼나무, 농나무, 소나무 이러한 나무들. 자, 삼나무, 농나무, 소나무, 편백, 삼나무, 농나무, 소나무, 편백 등은 내화성이 약한 수종이다. 내화성, 산불에 가장 강한 수종은 상록활엽수인 그렇죠. 동백이라든가 가시나무 이런 나무는 수분이 많고요. 잎이 두껍고 덩치 잘 타지 않죠. 이런 나무들 내화성 산불에 가장 강한 수종 상록활엽수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은 소나무 삼나무, 농나무, 소나무, 편백 등은 내화성에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년마다 결실하는 수종 3, 4년마다 이것은 매년마다 결실하는 수종 1, 2년마다 3, 4년마다 뭐 5년마다 이렇게 각기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외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3, 4년마다 정도 하나 알아두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문비나무입니다. 가문비나무는 3, 4년마다 결실하는 수종입니다. 해마다 결실하는 거, 버드나무, 포플러, 오리나무, 느릅나무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춘다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 4년마다라는 것이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나무, 농나무, 가문비나무. 아까 나온 가문비나무였죠. 발화에 가장 오랜 시일이 필요한 수종은 심었는데 얼마 만에 나느냐, 싹이 트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부터 찍는다면 목련 같은 경우는 약 며칠입니까? 42일인가요? 그래서 아마 가장 이제 긴 것으로 목련이 꼽힐 겁니다. 그래서 목련은 발화하는데 42일이 걸립니다. 가장 오래된 걸로 전나무, 느티나무, 목련, 온나무 가장 짧은 거 한 14일 정도면 싹을 트는 거 사시나무, 느릅나무 나머지는 한번 노트장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자,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럼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박테리아라든가 박테리아도 세균이죠. 저기 곰팡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충 또는 그렇죠. 바이러스. 근데 여기서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근데 우선 세균에 의한 병부터 보면 뿌리옥병, 골마름병, 세균성 구명병 이건 다 세균에 의한 거죠.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그러면 입떨림 병이 되겠는데요. 입떨림 병은 지금 사진에 보는 그렇죠. 이런 형상이 입떨림 병이에요. 지금 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나무 입떨림 병. 땅에 떨어진 병든 잎에서 진앙포자, 곰팡이죠. 형태로 월동한 다음에 다음 해에 전염원이 된다.
병든 나무는 급격히 말라 죽지는 않지만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생장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병이다. 이것을 잎들림 병이라고 하는데, 잎들림 병은 그 원인이 병원 곰팡이, 곰팡이 세균의 곰팡이에 의해서 발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의 병의 원인 중 세균에 의한 수병으로 옳은 것은 세균.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그렇죠. 뿌리혹병은 세균이었죠. 그냥 모잘록, 그을음병, 흰가루병, 이건 뭡니까? 이거 다 곰팡이의 구성이죠. 곰팡이. 뿌리혹병, 예, 이거는 세균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잘록, 그을음병, 흰가루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잘록병, 흰가루병, 그을음병은 곰팡이가 원인균이고요. 뿌리혹병은요, 세균이 원인균이다. 충분히 자란 유충은 먹는 것을 중지하고 유충 시기에 껍질을 벗고 변덕이가 되는데, 변덕이가 아니라 번데기입니다. 번데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냐니까, 번데기 되는 현상을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답은요, 그렇죠, 용화죠. 이 용자가 이 번데기 용자 쓰는 거예요. 부화는 아래서 까는 것이고, 우화는 번데기가 날개 달고 나와서 나비가 된다든가 이렇게 이걸 우화라고 그러죠. 약충은 성충의 반대말, 유충, 그렇죠. 약충이 크면 성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화는 그렇죠.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되는 거, 이걸 용화라고 합니다. 이 용자가 번데기 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화는 이게 날개란 뜻이죠. 깃, 우자 또는 날개 우자예요. 날개 달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나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화입니다. 번데기에서 깨가지고 날개 달고 나오면 우화고, 충이 이제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서 집지으면 용하고, 부화는 어떤 것이 아래서 까 나온 것이고, 약충은 성충의 반대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잎을 가해하지 않는 해충은, 자, 잎을 해치지는 않는데 가해하지 않는 해충, 그랬으니까 해롭죠. 무엇을 가해할까요? 잎을 가해하지 않으면. 지금 솔나방,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는 전부 다 잎을 가해하는 겁니다. 그럼 소나무정은요, 잎을 가해하지 않고 얘는 뭡니까? 예, 나무 원줄기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안으로 좀 쓸잖아요. 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점 이렇게 구멍 뚫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내는 거죠. 이런 걸 소나무점이라고. 성충의 몸 길이는 4에서 4.5mm고 긴 타원형, 채색은 광택이 있는 암갈색, 뭐 이렇게 힌트를 내있고, 수세가 약한 나무나 고사목이나 이런 데 기생하는 거예요. 월동 성충이 수피를 뚫고 들어가서 산란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수피 밑을 이렇게 갉아먹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 이게 소나무점입니다. 가해 수목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측백나무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소나무점은 잎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무의 뿌리 부분이라든가 이 줄기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딧물에 의해 매개되는 병에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진딧물 타고 옮겨다닌 거, 그렇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진딧물과의 공생관계에서 진딧물에 묻어서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카시나무 진딧물과 아카시나무 진딧물, 복숭아 진딧물 등에 의해서 매개로 타고 전염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진딧물에 의해서 매개되는 병에 바이러스균이 진딧물과 공생하면서 진딧물에 묻어서 옮겨 다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솔라방의 주요 가해 부위는, 이 솔라방이 무엇입니까? 유충 때 이게 송충입니다. 송충이 뭘 먹습니까? 소나무 잎을 먹어요. 그래서 솔라방의 주요 가해 부위는 소나무 잎입니다. 솔라방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송충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솔라방의 유충이 바로 송충입니다. 20번입니다. 해충이 나무에서 내려올 때 줄기에 지피나 가마니를 감아서 해충이 파고들도록 해서 이것을 태워가지고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 그렇죠? 이제 해충이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겨울철이 돌아오면 얘들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월동하려고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이 풀숲을 만나면, 이 짚을 엮어준 거, 이 섭을 만나면
예, 따뜻하니까 여기서 몸을 숨기게 돼. 잠복한단 말이죠. 땅속인 줄 알고. 그거 집 풀어다가 봄철 될 때 이른 봄에 갖다 태워버리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잠복장소 유살법입니다. 건식장소 아니죠. 잠복해 있는 거예요. 예, 잠복장소 유살법이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